안녕하세요. 저는 세화여자중학교 진로상담부장 정어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입 전형에 대한 안내 및 서초구의 관내 고등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2028 대입제도 개편의 첫 세대인 현 중3 학부모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입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고등학교의 유형 및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에는 정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정기고등학교는요, 한 개 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미 원서 접수가 완료된 과학고등학교가 있고요. 10월경에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는 체육고와 예술계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그 입시가 진행이 됩니다. 정기고 입시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후기고등학교 입시가 있고요. 여기에는 국제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기고 전형 일정을 보시면요. 이미 과학고는 원서 접수가 끝났고요. 11월 29일 날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특별전형, 일반전형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 12월 3일이에요. 예술계고는 10월 달에 입학 전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기 일반고 전형이 되기 전에 정기고 전형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해년마다 거의 일정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3이 아닌 중1, 중2 학부모님께서도 내년 이맘쯤에, 후년 이맘쯤에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후기고 전형 일정입니다. 자사고와 외고, 그 다음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같이 작성을 합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이때 원서를 접수한다 하더라도요, 이미 그 이전에 학교에서는 원서 작업이 있기 때문에 작성이 되는 시기가 이때인 거지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원서에 관련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제고와 외고는 12월 20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자사고는 12월 27일, 하나고는 좀 특별하게 12월 31일 날 발표가 납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요, 1월 7일에 그 후기고의 대상자가, 배정 대상자가 발표가 되고요. 이 학생들이 배정 학교가 발표되는 것은 1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합격 배정 통지서를 받으면요. 입학 등록을 2월 3일부터 4일 사이에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가서 해주셔야 합니다. 자, 후기고 전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기고 전형은 고교 선택제입니다. 선, 지원, 후 추천 방식입니다. 1단계에는요. 서울시 전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학교를 선택하고 지원합니다. 2단계는 학생의 거주지의 일반 학교군 소속 고등학교에서 서로 다른 2개의 학교를 선택하고 지원을 합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1단계는 지원할 수가 없고 2단계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20%가 전산 추천 배정이 되고 2단계는 40%가 전산 추천 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추첨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3단계에서 전산 추천 배정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학교군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일 학교군은 서울시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일반 학교군은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을 단위로 하는 학교군인데요. 여기가 서초구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 대부분 서초구에 거주하는 학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이 학생들은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후기고 동시 지원 시 일반 학교군만 지원 가능이라는 얘기가 아까 있었는데요. 맨 앞부분에 보시면은 중점학급 운영학교, 국제고, 외고, 자사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다가 지원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단계 단일 학교군을 지원하지 못하고 2단계 일반 학교군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서초구 관내 고등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초구에는 남자고등학교는 상문고, 서울고, 세화고, 여자고등학교는 동덕여고, 서문여고, 세화여고, 남녀공학의 경우는 반포고, 서초고, 양재고, 언남고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웹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서초구의 남자 고등학교는 상문고, 서울고, 세화고인데요. 서울고는 공립이고 상문고와 세화고는 사립학교입니다. 세화고는 자사고의 형태를 띠고 있고 서울고는 과학 중점 학급을 가진 일반고입니다. 학생 수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정도로 학생이 많은 고등학교는 사실 흔치 않은데요. 상문고와 서울고는 1,200명이 넘습니다. 1,251명, 1,244명이고 세화고도 1,000명이 넘습니다. 1,064명입니다. 14학급, 14학급, 12학급의 체계를 가진 아주 커다란 남자 고등학교들이 서초구에는 3학교가 있습니다. 서초구의 여자고등학교입니다. 동덕여고, 서문여고, 세화여고입니다. 남학교에 비해서 인원수가 살짝 작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동덕여고나 서문여고 거의 900명 안팎이고 세화여고가 1,000명 정도 됩니다. 동덕여고나 서문여고는 일반고고요. 세화여고는 자사고입니다. 대부분 12학급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고, 서초고, 양재고, 언남고 4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이 4개 학교가 전부 공립학교입니다. 공립 일반고들 중에서 반포고만 유일하게 과학 중점 학급을 갖고 있습니다. 반포, 서초, 양재는 800명대의 학생 수를 갖고 있고 언남은 그보다 약간 작은 학생 수를 갖고 있는데요. 서초구와 양재고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의 수가 많고 반포구와 언남고의 경우는 여학생의 수가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10, 11학급 정도의 학급 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시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가 작년도에 이 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작년도 촬영한 영상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전 교육과정의 고등수학 학교별 비교라고 하는데요.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학교별 특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학교 10개의 학교들이 굉장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들의 수학 교육과정 편성을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해드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A고, B고, C고, D고가 다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A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에 수학 1, 2에다가 확률과 통계를 지정교과로 되어 있고요. B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2는 필수로 하되 여기에 다른 기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C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2를 하고 기하가 필수로 되어 있고 D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2를 1학기에 하고 2학기에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경제 수학 중에 2개를 택해서 해야 되는 수학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과목에 대한 구성이 굉장히 달라서 올해도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는 교육 과정이 변경이 됩니다. 과목도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의 편성에 대한 내용이 아직 공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데요. 자,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육과정의 편성표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고교 학점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어떠한 과목을 어떻게 개설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교육과정 배당표, 편성표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과연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걸 방법을 알 수가 없으시잖아요. 보통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교육과정이라는 메뉴가 있고 거기에 교육과정 편성표에 가보면은 저 파일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은데 특히나 올해 중3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리 나오지가 않아요. 아마 원서 쓰기 전쯤에서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확률이 크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 2학년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학교 알림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학교명을 검색을 하시면 메뉴창에 교육활동,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학교별로 이렇게 교육과정 편성표를 올려놓습니다. 이게 근데 다음 연도 봄쯤에 올리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한테는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1, 2학년 학부모님들이 활용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아마 각 학교에서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설명회에서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은 학교 설명회에 꼭 참석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여기저기서 아마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조금은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학점을 취득하여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대학과 같은 형태입니다. 진로에 따라서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이게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수가 되지 않는 미이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다 채워야지만 졸업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 이수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고요.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또 다시 나뉘게 됩니다. 공통 과목은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인데요. 공통 과목 중에 파란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한국사, 사회, 과학은 수능을 볼 때 활용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일반 선택의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대수, 미적 분원, 확률과 통계, 영어, 원투는 역시 수능을 볼 때 활용되는 교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들을 확실히 잘 해놔야지만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박스가 있는데요. 이 빨간색 박스는 사회과학 융합선택 석차 등급 미기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1에서 5등급의 등급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빨간색 아이들은 등급제를 받지 않는 그런 과목이다라는 뜻입니다.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을 보면요.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는데 보통교과, 전문교과의 경우 절대평가에서 원점수도 나오고 성취도 ABCD도 나오고 석차로 5등급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도 나오고 성취도 ABCD2도 나오지만 등급을 매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보통교과, 전문교과, 사회과학 융합선택 같은 경우에는 통계 정보가 나오는데 이 통계 정보가 바로 대학에 제공이 되는 겁니다.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가 대학에 전달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내신 5등급 상대평가가 되면은요, 과목 수가요, 현재에 비해서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이 훨씬 증가를 하게 됩니다. 현재 고3 같은 경우에는요, 진로 과목이라고 해서 80점이 넘으면 A가 나오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의 부담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 융합선택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5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신 부담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 성적 산출 방식 조금 전에 5등급제로 바뀐다고 했는데요. 현행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거의 2등급을 묶어서 하나로 보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등급 간의 격차가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은 1부터 9까지의 등급을 받지만 1부터 5까지만 받기 때문에 유사한 내신 성적이 다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요. 유사한 내신 성적을 가진 아이들을 가지고 수시 전형을 할 때 학생을 변별하기가 어려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가, 과목 선택이 되게 중요해지고요. 그 과목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내신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등급이 비슷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 수능의 최저 등급을 반영하겠다. 이럴 확률도 굉장히 커지고요. 또한
면접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신 외에 다른 것들도 굉장히 입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8 수능의 과목을 보면요. 앞서서도 잠시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현행은 공통의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합 국어가 됩니다.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으로 오히려 지금 선택 과목으로 있는 과목들을 다 같이 시험을 보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세 과목의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확률과 통계 하나만 보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회하고 과학,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17과목 중에 최대 2개를 선택하는 형태였다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미분과 적분, 기하 이런 탐구 영역들이 2028 수능에서는 제외가 되게 됩니다. 또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고1 때 배우는 과목인데요. 또 이 과목들이 중학교 사회과학과 유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사회과학을 탄탄히 다져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결국은 그 깊은 영역의 과학, 사회 혹은 수학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죠. 그래서 수능 시험만으로 충분한 학업 능력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현재 대학에서는요, 정시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고대는 이미 반영 중이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을 포기한 소위 정시 파이터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지금 2028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도 내신이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끝까지 내신을 붙잡고 가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입시의 상황 속에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하이인포는 서울시 교육청의 일반계 고교 홍보 사이트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전부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입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때는 하이인포에 가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학교 알림이 같은 경우에는요. 초중고 공시정보가 다 나와 있는 곳입니다. 저기 네모에다가 학교의 이름을 치시면은 궁금한 학교에 대한 정보를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는요. 여기에는 고입정보, 대입정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하이파이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가는요, 사실은 대입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대학교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어디가에 가면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뀌는 입시 제도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중3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여러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